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채널을 3년 넘게 운영하다 보니 연말이면 가족이 생각나는 것처럼 구독자님들과 매년 이맘때쯤 함께 나눴던 따뜻한 이야기들이 생각나서 그동안 우선순위에 있었던 다른 일들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올 한 해도 열심히 지냈다는 의미겠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4 용지를 절반으로 접고 또 절반으로 접고 계속해서 접어나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최대 몇 번까지 접어봤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직접 해보니 6번까진 가능하지만 7번째로 넘어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종이가 아주 얇으면 훨씬 더 많이 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아주 얇은 금박 종이를 활용해서 세운 세계 최고 기록도 고작 12번이라고 합니다. 그깟 종이 12번 접는 게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신문지 두께의 종이를 36번 접으면 그 신문지의 두께가 지구의 반지름보다도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번을 접으면 태양에서 금성까지의 거리보다 긴 1억 1260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고작 36번, 고작 50번이라고 말하기엔 그 결과가 너무나도 위대하죠. 우리 모두 신문지를 여러 번 접어본 경험이 있을 테지만 이 과정을 36번만 반복해도 그 두께가 지구 반지름을 넘어가게 된다는 걸 감히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이 논리를 우리의 자산 증식 과정에 똑같이 적용해보죠. 배당금이 매년 12%씩 성장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배당금은 대략 6년마다 2배 수준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나이 40살에 매월 10만원씩 연금처럼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다고 가정해보죠. 예상대로 연 12%씩 성장한다면 아마도 6년 후엔 월 20만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6년을 기다려서 월 20만 원이 만들어진다면 굳이 6년이나 기다려서 고작 월 20만 원을 만드는 게 과연 시간 대비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따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월 20만 원이 내 삶을 바꿔주진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10번만 반복한다면 월 10만 원은 월 1억 원이 넘는 배당연금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6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60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 긴 시간을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간은 우리가 흐르지 않길 바래도 어떻게든 멈추지 않고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그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겁니다. 막상 다가오고 나면 늘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종이를 36번 접어 지구 반지름 두께로 만들 자신은 없지만 평생에 걸쳐 배당연금을 늘려가면서 소소하게 시작했던 배당연금이 시간이 한참 흘러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커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소득을 늘리기 위해 임금 협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남들과 경쟁하며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기다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긴 시간을 혼자 기다리는 건 지겹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함께 가는 건 꽤 즐거운 여정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인 제가 2024년 말까지 아내와 함께 이루어온 배당 투자의 과정을 자세히 공유해 볼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2025년의 목표와 계획까지도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제가 목표했던 모습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점검하는 영상을 지금 이 영상처럼 똑같이 기록으로 남겨둘 계획입니다. 이렇게 매년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순서대로 기록해둔다면 시간이 흘러 목표했던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난 후 소소했던 과거의 성과들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나와 이전보다 성장한 현재의 나를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타인과 나 둘 중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타인과의 비교로 내가 행복해졌다면 아마도 상대는
불행해졌을지도 모릅니다. 2023년 4월 최강의 배당연금 투자라는 책에 제가 미래에 받게 될 공무원연금 자료를 캡처해서 담았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월 85만원 수준이었죠. 그로부터 9개월 뒤인 2023년 11월 자료를 보면 월 92만원 수준으로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제 공적연금은 월 104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일매일 들여다보면 늘 그대로인 것 같아 답답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마다 과거의 자료와 현재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꽤 의미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답답할 정도로 서서히 굴러가지만 그 답답한 구간만 잘 버텨내면 그 다음부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탄력을 받아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것이죠. 아마도 1년 후엔 지금보다 더 커져 있을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라곤 그저 월급의 일부를 떼어 돈이 스스로 일을 하며 커져나가도록 맡겨둔 것밖엔 없습니다. 이 방식을 그대로 투자에 적용한 게 바로 배당연금 투자입니다. 매년 꾸준히 커져가는 공적연금 시스템을 모방하면서 공적연금의 단점을 보완하는 투자법이죠. 앞서 보여드린 제 공무원연금은 운영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직면하게 될 상황에 따라 연금의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속 사진을 잘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자료에선 연금 개시일이 2047년 1월이지만 2024년 기준 자료에선 연금 개시일이 2048년 1월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연금 수령 나이가 만 61세에서 만 62세로 미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금 고갈 속도를 늦추기 위해 지급 개시일을 단계적으로 1년씩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민국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 추세가 갑자기 뒤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공적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혁을 통해 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며 연금 지급 시기가 꾸준히 뒤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연금보다 제가 주도적으로 운용하는 배당연금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1년 전 2023년 12월에 배당연금술사 채널에 올렸던 영상에 담긴 내용입니다. 저도 초반엔 자산 규모 그 자체를 키우는 것에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든 개인이든 성장의 전제 조건은 생존이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끝까지 생존하기 위해선 총 자산 규모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총 자산과 수익률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두고 배당연금으로 월 현금 흐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죠. 화면 속 자료처럼 2022년엔 연 100만원 정도의 배당연금을 받았습니다. 월 10만원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죠. 1년 후인 2023년엔 450만원 정도로 배당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월 37만 5천원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배당금을 늘려가는 초기 단계엔 배당금이 알아서 성장해주길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근로소득을 활용해서 쉬지 않고 배당주 수량을 꾸준히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2024년엔 연 850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목표로 투자했지만 아쉽게도 연 750만원 정도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1년 전 목표했던 것만큼의 성장은 아니었지만 월 8만 3천원에서 37만 5천원을 거쳐 월 62만원 수준까지 성장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2025년엔 연 1000만원을 목표로 수량을 꾸준히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2024년에 목표 배당금을 달성하지 못했던 이유도 솔직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2024년에 배당주 수량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만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반대로 국내 종목 비중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배당 ETF를 모으기로 계획했던 자금 중 절반 정도가 국내 종목 비중을 늘리는 데 사용된 것이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면서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는 단 2달 만에 2배로 뛰어 올랐고
8월까지만 해도 5만 달러 아래로 추락하며 주춤했던 비트코인도 순식간에 10만 달러를 터치했죠. 지난 두 달간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기분 좋게 달렸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증시는 우하향의 늪에 빠져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태로웠던 국내 증시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실망할 게 없다며 마지막까지 남았던 국내 투자자들마저 크게 실망하고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그때 제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 종목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다수 의견에 따르지 않고 그냥 제 소신껏 주가가 많이 하락한 국내 종목 수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개의치 않고 그 결과를 가감없이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할 생각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새롭게 깨닫게 되는 점이 분명 단 하나라도 있을 겁니다. 이번엔 아내의 계좌를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이었던 2021년 9월 아내의 계좌에 담겨있던 목돈 1억 중 7천만 원은 주식을 매수하고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보유하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개별 배당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레버리지 ETF를 일부 섞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히 보유하는 전략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당시 매수했던 종목들을 영상을 통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했었죠. 지나고 나서 보니 2021년 9월은 투자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반짝 상승한 후 미국과 한국 증시 모두 1년간 주가가 서서히 흘러내리는 아주 지겨운 약세장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년 넘게 보유했지만 슬프게도 주식에 투자했던 7천만 원의 투자 원금은 6,45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그 과정도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결코 평탄하게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다시 1년이 지난 2024년 1월 6,450만 원까지 줄어들었던 자산이 7,900만 원으로 늘어난 과정도 보여드렸습니다. 좋지 않은 시기에 투자해서 곧바로 1년간 힘든 하락을 경험했지만 불안을 자극하는 수많은 이야기에 크게 동요할 필요 없이 매달 꾸준히 나오는 배당금을 받으며 묵묵히 재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수익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절세 계좌를 활용하기 위해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 리밸런싱을 진행했고 그 과정도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20개의 배당 성장주 중에서 아내가 오랫동안 응원하며 보유하고 싶어하는 개별 종목을 몇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당 ETF로 바꾸었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 대신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한 이유는 과거 영상에 자세히 담았으니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바로 지금입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아내의 계좌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자 원금 7천만 원은 현재 1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3천만 원을 더한 총 자산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마음 편한 투자를 위해 욕심을 버리고 30%를 현금성 자산으로 남겨두는 보수적인 전략을 취했음에도 나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약세장에서 꽤 오랜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도 잘 버텨내고 이루어낸 성과라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계좌에 담긴 전 종목을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좋은 종목부터 살펴보죠. 중국 종목인 GEM 테크놀로지 그리고 국내 성장주 2개는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 중입니다. 국내 증시를 바라볼 때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내와 제가 투자하고 있는 국내 종목은 거래량이 많지 않고 변동성이 상당히 큰 소형주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서 함께 투자하기엔 다소 위험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종목명을 가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비상계엄으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렸을 때 현금성 자산 3천만 원 중 700만 원을 국내 종목 투자에 사용해서 이제 현금성 자산은 2,300만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운이 좋게도
그때 700만 원으로 매수했던 국내 종목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가가 15% 이상 반등했습니다. 현금을 끈기 있게 보유하고 있다가 남들이 모두 최악이라고 말하는 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꽤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금을 끈기 있게 쥐고 있으면서 좋은 매수 기회를 기다리는 게 생각처럼 쉽진 않습니다. 매수 후 곧바로 반등할 것이란 보장도 없죠. 그래서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돌이켜보면 시장이 너무 좋을 때 남들과 함께 매수하는 것보단 너무 안 좋을 때 나 홀로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괜찮은 수익을 안겨준 종목도 살펴보죠. 2024년 SCHD 리밸런싱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브로드컴을 아내는 현재까지 꾸준히 보유해왔습니다. 25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소소한 분기 배당금을 받으며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평가액이 1,400만 원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환율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투자했던 종목들은 대체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2024년 1월에 절세 계좌 중심으로 한 차례 리밸런싱 했던 걸 제외하면 지난 3년 3개월간 아내 계좌에서 매도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찾아 새롭게 매수한 적도 없었죠.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에서 월 30만 원 정도씩 꼬박꼬박 흘러들어오고 있는 배당연금으로 틈틈이 재투자만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흘러들어오는 배당연금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것에 상대적으로 덜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당연금 투자를 기본으로 깔아둔 상태에서 욕심과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고 플러스 알파 수익을 기대한다면 마음 졸이지 않고도 꽤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기와 기회는 반복적으로 우리 앞에 등장할 겁니다. 두려운 순간도 있을 것이고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찬 순간도 있겠죠. 배당연금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는 그냥 늘 해오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도 없죠. 2025년에 연준이 금리를 2번 내리든 3번 내리든 그건 연준이 해야 할 일인 것이고 저는 2025년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 보려 합니다. 2025년은 배당연금을 연 1,000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에만 최대한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제 계획은 아주 단순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아껴서 만든 여유자금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타미당 2호 ETF 수량을 늘려가는 단순한 작업을 1년간 꾸준히 반복할 계획입니다. 장기 보유하고 있는 레버리지 ETF와 국내 성장주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목표했던 시기까지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원대한 꿈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도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1년 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 1년을 계속해서 이어붙이다 보면 보잘것없는 성과의 합이 의미 있는 성과로 점점 바뀌어 갈 겁니다. 그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기록으로 남기며 천천히 증명해 볼 겁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배당연금이 커져가는 과정을 연 단위로 비교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달씩 월 단위로 비교하다 보면 지난달보다 커질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별 의미 없이 줄어든 숫자를 보며 이번 달에 왜 줄어들었지? 라며 그 속에서 애써 부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석 기간을 1년 단위로 잡으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단히 수량을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배당금이 조금 감소하더라도 1년 동안 늘린 수량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주당 배당금은 줄었어도 나의 노력으로 총 배당금을 늘려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불안감보단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의 멘탈은 쉴 새 없이 쪼개졌다 붙었다를 반복하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기간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번 달 배당금이 지난달보다 왜 늘었을까? 왜 줄었을까를 고민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한 주라도 수량을 더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시간을 보낼 것인지 모든 선택은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2025년 저는 투자와 관련한 불필요한 고민을 최소화하고 작년에 받은 배당연금 750만 원을 넘어 연 1000만 원으로 가기 위한 고민과 실천으로만 한 해를 열심히 보내볼 겁니다. 불필요한 고민을 줄여 생긴 나머지 시간을 가족과 건강 그리고 자기 개발에 힘쓸 생각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2025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 소망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모두에게 공헌하고 싶은 목표도 있을 것이고 너무 간절하고 소중해서 속으로만 수없이 되뇌는 비밀 같은 소망도 있을 겁니다. 모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4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